시작합니다. 실전 2회 현대소설이에요. 자, 일단 무슨 작품인가 한번 볼까요? 최명익님의 비오는 날이라는 소설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 북한 작가예요. 일제강점기 때 이후에 1930년대 작가인데 그런 배경지식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소설 제목을 보니까 비 오는 길이라는 배경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소설에서 소재나 배경이 나올 때는 그것의 상징성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비의 의미가 뭘까? 보통 비는 보통 우울함이라든가, 그죠? 이러한 상징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설 읽는데 도움이 될 만한 보기가 있는가 한번 볼게요.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는 문제 27번 확인합니다. 자, 이 작품의 배경은 도시화가 진행되기 시작하는 시기라는 배경이 나오네요. 자, 도시화라는 배경이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변화를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답니다. 도시화는 바로 뭐다? 변화다 이거죠. 이 소설 제목 비 오는 길은 변화를 경험하는 인물의 내면이 형상화되었답니다. 이 소설은 그렇다면 주로 서술되는 것이 인물이 뭐란 얘기죠? 내면이란 얘기지. 맞지? 따라서 이 작품은 인물의 내면 세계인 심리라든가 아니면은 의식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초점을 두면서 작품을 읽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섭니다.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특정한 시각을 통해 주체와 대상과 세계란 말은 대상입니다. 주체는 본인을 얘기하고요. 관계를 맺는 방식이다. 따라서 자, 여기서 인물이라는 것은 아마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이겠지. 맞죠? 그래서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는 것은 생활 방식의 변화, 그 다음에 계약 관계에 의해 신뢰가 형성되는 도시민의 쇠퇴, 과거 인섭에 대한 세대 간 사고의 대립, 기계 문물에 대한 회의, 이런 것들이 기억, 니은, 디귿, 리얼 이런 것들이 이 작품에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작품에서 생활 방식의 변화 양상에 대해서 인물은 어떤 내면을 갖고 있는가, 도시민의 이러한 세태에 대해서 인물은 어떤 내면을 가지고 있는가, 인섭에 대한 세대 간 그런 것에 대해서 대립에 대해서도 어떤 내면인가. 맞죠? 자, 회의는 이제 내면이 나왔죠. 이제 기계 문물에 대한 회의했으니까 기계 문물에 대한 회의라 했으니까 도시화에 대해서 주인공 플러스 태도를 보이겠나 마이너스 태도를 보이겠나? 아, 마이너스 태도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따라서 이러한 비오는 길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과거로부터 전해오는 관습을 뭐하면서도 부정하면서도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 자, 그렇다면은 과거로 전해오는 관습은 부정되고 새로운 것은 뭐하지도 못한다, 수용하지도 못하는 말 그대로 응거주춤의 입장이죠. 맞습니까? 선생님의 배경 지식을 잠깐 동원한다면 이 작품은 방금 제가 언제 소설이라고 했죠? 최명익이란 분은 1930년대 작가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1930년대라고 했을 때 대표 소설가 혹시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자, 1930년대 작가인데요. 날개 소설을 쓴 사람 누구죠? 이상이란 작가 있죠. 1930년대 작가인데 이때의 근대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년대 시인 중에서 김광균이라는 시인이 있었거든요. 모더니스트입니다.
당시 김광균이라는 시인도 도시라는 이러한 근대화의 산물이죠. 이 도시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로 보았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년대를 맞이한 지식인들. 일제강점이 되고 20년이 지났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그때의 근대화는 결국 우리가 자율적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근대화가 아니라 일본의 식민지에서 우리 물건들, 우리 소출량들을 착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근대화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지식인이 바라본 근대화에 대한 감정은 참 미묘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무작정 좋아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만든 도로, 그 도로는 근대화의 산물로 상당히 아름다울지 모르겠으나 그 도로를 통해서 우리 조선 민중의 피땀 흘린 결과물들이 착취당하고 있거든요. 이거 되겠죠? 그래서 근대화에 대한 30년대 근대화에 대한 지식인들의 어떤 절망, 맞죠? 근대화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맞죠? 그래서 무력화된 지식인, 이상의 날개에서 나오죠. 그지? 그러니까 날개가 꺾인 지식인 아닙니까? 그런 무력화된 지식인의 그런 과장된 의식 세계를 보여주는 최명익의 소설은 심리소설의 한 갈래입니다. 작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이면 큰 길가로 문을 낸 서편집들 중에서 간혹 문에 등을 단 집이 있었답니다. 간혹 뭐가 있다? 문등을 단 집이랍니다. 대문 앞에, 여러분들은 전부 다 아파트 생활하기 때문에 잘 모를 건데 일반 주택가 같은 경우에 대문 앞에 위에 문등이 있거든요. 그런 집은 상당히 신식가옥입니다. 문등을 단 집이 있었다. 그것은 토지, 가옥, 인사소개라는 간판을 붙인 집이었다. 맞죠? 따라서 이 문등을 단 집은 이제 새롭게 근대화되고 있는 그런 가옥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같은 집에 늘 있는 것이 아니다. 모퉁이를 지나면 이스르니아 있던 문등이 없어지고 의외의 새 문등이 켜있게 됐다. 요사이 근데 또 하나 새로 켜졌다. 그것은 이제 아마 술집 같아요. 그죠? 이제 기생집 같은데 저녁마다 장구 소리가 어울려서 나으린 계집애의 목청으로 부르는 노래 소리가 내어나오던 집이고요. 이런 술집이 생겼습니다. 술집 생기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오늘날 21세기도 마찬가지죠. 대리운전 기사 있어야 되죠. 그래서 새 문등이 달리자 초롱을 든 인력거꾼이 그 집문 앞에서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되었다 해서 문등을 단 집이 1차 변화라면 이것 때문에 생긴 또 변화죠. 맞죠? 자, 이러한 1번과 이러한 2번은 결국 근대화 되고 있는 마을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되었습니까? 그리고 이 여름에는 이제 또 뭐다? 생초모기장도 나오네요, 이제. 3 나왔습니다, 지금. 이 여름에는 초저녁부터 그 집 안방에 가득 차게 쳐놓은 뭘 볼 수 있었다? 생초모기장을 보고 있었다. 다른 집들은 이 여름에도 여전히 뭘 피우고 있는데 모기쑥입니다. 모기를 쫓기 위해서 자연에 있는 식물을 이용하여 모기를 쫓는데 됐습니까? 이 생초모기장은 너희들 알지? 아, 모르지. 모기장은 알잖아. 맞지? 그렇다면 봐봐라. 쑥으로 모기 향을 만드는 것과 아예 모기장은 이제 집 한 채를 갖다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전통 혹은 과거의 산물이라면은 이거는 새로운 근대화의 산물이 되죠. 혹은 도시화의 산물이 되는 건 맞죠. 그 집도 작년까지는 뭐 했다? 모기쑥을 피웠다. 저녁마다 집으로 돌아올 때 모기쑥 냄새에 잠긴 이 골목에서 붉은 돌연을 친 그 모기장을 볼 때마다 자 이제 중심인물 나오네요. 병일이
대신 나라는 말을 넣어도 되겠죠. 맞지? 중심인물입니다. 주인공이고요. 병일이의 내면 심리를 봐야 되죠. 했더니 병일의 내면 심리 뭡니까? 윗꼭지를 척 돌려놓은 뭐다? 수박을 연상했다 이거죠. 즉 생초 모기장을 보고 얘는 수박 같은 모양이다 이거죠.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모기장이 아마 이리 생겼겠지. 우리 알지? 모기장인데 위에 이렇게 맞죠? 모기장이 있는데 아마 이게 수박처럼 이렇게 돼 있었다라고 그런 수박을 연상하게 되었다 했죠. 따라서 병일이의 내면 세계는 즉 모기장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빗대었잖아요. 썩 어울리지 않는다 정도로 보고 있는 거죠. 왜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가 하면은 아까 보기에 제가 기역, 니은, 딕을 리얼했던 거 기억나죠? 그지? 했을 때 보기에 생활 방식이 변화하고 도시민 세태가 있고 쭉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계문물에 대한 회의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대화나 도시화 모습에 대해서 썩 좋은 것은 아닐 거거든요. 맞지? 그래서 윗꼭지를 척 들어놓은 수박을 연상했다는 것은 모기장의 모습을 빗댄 말인데 이거는 그냥 어울리지 않다. 그지? 뭔가 이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다라는 그런 느낌을 얘기했다 이거죠. 자, 여기까지가 마을의 풍경이었습니다. 마을의 풍경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다소 생소해지기 시작하죠.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풍경 나오는가 하면은 도시 쪽, 이 골목을 지나가면은 새로운 도시 계획으로 갓 닦아놓은 넓은 길에 나서게 된답니다. 옛 성벽 한 모퉁이를 무찌르고 나간 그 거리. 이거 뭐 뜻합니까? 전통과 쭉 내려오던 역사를 지금 꿰뚫고 간 근대화죠. 맞지? 그러니까 요 말은 결국 전통익화 그 다음에 근대화가 공존하고 있죠. 지금요. 그 거리는 아직은 여전히 뭐 하지 못했다? 시가다운 시가를 이루지 못했다는 얘기죠. 도시 안 닦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것에 대한 묘사가 바로 여기서부터 이까지 있겠네. 시가다운 모습이 아닌 게 바로 이겁니다. 왜? 도시라면 도시고, 맞지? 옛 전통이라면 전통인데 헐린 옛 성 밑에는 여전히 뭐다? 낮고 작은 옛집들이 덜 추워놓은 고분 무덤 속같이 침울하게 벌려져 있고 고분 속같이 차면같이 이렇게 계속 비유가 나오죠.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뭐처럼 차면같이 차면할 때 이거는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가렸다는 얘기입니다. 차면같이 횟담에 함석 영을 덮은 새집들이 단벌줄로 나란히 서 있을 뿐이었다 이거죠. 이거는 이제 위에 나왔던 근대화답지 못하다는 얘기죠. 아직까지. 여전히 봐봐라. 뭐가 있는데 이 고가들은 옛날 집들이죠. 이 옛날 집들이 이제 새 집은 바로 근대화를 뜻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거를 그냥 전부 다 안에는 뭐가 있고 속은 전부 뭔데 옛날 집인데 그냥 겉만 번지르하게 뭐다? 새 집이다 정도예요. 이거 되겠지? 그러니까 안에는 전부 뭔데 옛날 집인데 바깥에만 이렇게 새 집으로 좀 해뒀다는 얘기지. 이걸 흡사 뭐처럼 그것을 가리기 위한 차면처럼 이렇다는 얘기지. 이러한 바라크식 외짝거리의 맞은편은 아직도 집조차 들어서지 않았죠. 여기까지 되었습니까? 시탄장사, 장목장사, 옹기노점, 시멘트로 만드는 토간 제조장 등 성 밖의 빈 땅을 이용하는 장사터가 그저 남아있었다. 도시의 발전은 옛 성벽을 깨뜨리고 아직도 풀하고 들판이라는 얘기입니다. 풀이 덮여있는 들판이 남아있는 이 성 밖으로 튀어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도시화가 뭐 되고 있다?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하여 아직도 도시화로 자리 잡히지 않는 이 거리의 누렇던 길이 매연과
꺼멓게 멍들기 시작한 이 거리를 지나면 해서 봐봐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았을 때 주인공은 근대화에 대해서 어떻게 봅니까? 매연이라든가 꺼멓게 멍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그래서 근대화에 대한 폐해를 집중적으로 부과하는 걸로 비로보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대화에 대해서. 그 성문을 통하여 이 신장로의 수직선으로 뚫린 시가가 바라보이는 것이었다. 그 성문 밖을 지나치는 신흥상공도시라는 이 도시의 공장지대에 들어서고 있고 병일이가 근무하고 있는 공장도 하면서 병일이에 뭐가 나와요? 지금이 나오죠. 그곳에 있었다. 병일이는 이 길을 2년간이나 걸었답니다. 그래서 이 공장에 취직을 2년 동안 했네. 아침에는 집에서 공장으로, 저녁에는 공장에서 집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걷는답니다. 이까지는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주변 생활의 풍경을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 아마 아까 얘기되었던 아까 보기 생활 방식의 변화고 맞죠? 생활 방식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크게 장면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마을의 풍경입니다. 병일이는 취직한 지 2년이 되도록 쉬는 보정인을 구하지 못했답니다. 그렇다면 취직을 하면 뭐가 있어야 돼? 자기 신원을 보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답니다. 아까 보기 두 번째가 뭐였죠? 아까 보기의 니은이 뭡니까? 계약에 의해 신뢰가 형성되는 도시민의 세태지. 이제부터 뭐 얘기할 것 같아요? 이제 도시민의 세태를 얘기할 것 같지. 사람을 취직시켰으면은 사람이 뭐만 가지고 받아야 되는데 사람의 생긴 인품이라든가 맞죠? 그걸 해야 되는데 뭐까지 필요합니까? 신원을 보증해 줄 수 있는 사람까지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 사람이 혹시 뭐 해가지고 띵가먹고 떼어먹고 도망가지 않을까? 이 보증인이 필요하다. 계약관계에서 구축되고 있는 도시인의 그런 세태를 얘기하고 있죠. 지금 이해되었습니까? 계약관계에 의해서 아까 보기의 니은 부분입니다. 지금 그 다음 매일 저녁마다 병일이가 하는 구체적 일이래요. 이제 장부에 뭐를 써놓으면 이제 시제를 적어놓으면 뭔가 돈하고 관련된 일을 하고 있네요. 주인은 금고 현금을 세웠답니다. 자, 이거는 뭡니까? 왜 셀까요? 장부에 쓴 금액과 금고의 금액이 맞아 떨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인이 한다는 얘기, 병일이를 못 믿는다는 얘기죠. 병일이가 장부에 적어놓은 숫자. 자, 그러니까 요 뒤에 이거는 결국 병일이를 못 믿는 행위죠. 주인이 금고문을 잠근 후에 병일이가 먼저 나서지. 병일이가 사무실 문 밖에 나서면 함걸어 나서. 자, 이번엔 또 뭡니까? 사무실 문을 잠가버린다라는 요 기억과 니은은 결국 뭐 하는 모습이죠? 병일이를 믿지 못하는 주인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도시인들의 인간관계가 맞죠? 인간성이라는 조금 없고 전부터 좀 이해타산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아까 표현되었던 보기의 두 번째 거 맞죠? 도시민의 어떤 세태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사무실 마루를 쓸고 훔치고 랄랄라. 자, 이게 바로 병일이가 하는 구체적 일이겠죠. 이제 소사가 해야 되고 급사가 해야 되는데 서사가 해야 되는 지는 세 가지 직업을 동시에 하고 있죠. 맞지? 그러니까 이 주인은 지한테 온갖 걸 다 시키고 있네요. 그거를 다 한 몸으로 치렀더니 하숙으로 돌아가는 병일의 다리와 머리는 뭐처럼 물병과 같이 무거웠답니다. 뭐에 지친 겁니까? 하루의 노동에 지친 병일의 모습이 나오죠. 맞지? 주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공장 문 밖을 나서면
하루의 고역에 벗어났다는 뭐가 들어야 되는데? 시원한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작은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 아래 말할 수 없이 뭐해짐을 자, 호젓하다는 뜻은 잘 모른다더라도 시원함의 반대겠지. 호젓하다는 뭡니까? 쓸쓸하다, 고요하다, 한적하다. 대체로 이런 뜻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또 끝났네요. 장면 2에서는 병일의 직업이 드러났고 그 다음에 도시민의 세태를 알 수 있었죠. 여기까지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잠깐만 보기 한번 더 볼래요. 보기에 이제 디귿에 뭐 나옵니까? 과거 인섭에 대한 세대 간 사고의 대립, 기계 문물에 대한 회의 이런 게 나온다 했죠.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빗소리 밖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비가 나오네. 소설 제목입니다. 그거 외에는 조용한 저녁이랍니다. 병일이는 다시 쇼윈도 앞으로 돌아서서, 쇼윈도니까 이건 뭡니까? 도시화의 산물이죠. 돌아서서 연달아서 하품을 하면서 뭘 보고 있었답니까? 사진을 보고 있다요. 아마 이 부분부터는 아이들이 조금 생뚱맞아서 중략 이유가 이해가 안 됐을지도 몰라. 중략 이전까지 뭔가 변화되고 힘들어하네 정도. 아마 그래도 선생님 강의해 주니까 좀 더 확실해지죠. 자,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은 건 뭡니까? 정말 중요한 건 보기가 중요하다는 거지. 맞지? 그래, 보기의 준거틀을 가지고 작품을 읽어내자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또 두 개를 잡아야 되잖아. 그지? 사진이 뭐죠? 사진은 뭐의 산물입니까? 기계화의 산물이죠. 아까 보기 네 번째에 뭐 있었죠? 보기 리얼. 기계 문물에 대한 회의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회의가 뭐죠? 회의가 디스커션이가? 미안합니다. 의심을 품다라는 뜻이었지. 그래, 기계 문물에 대해서 얘는 상당히 좀 삐딱하게 본다는 얘기죠. 사진 또한 근대화의 산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1930년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이걸 제 생각이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세대이기 때문에 중략 이유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30년대의 사진은 얼마나 이질적일까 이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김광균이라는 방금 제가 얼핏 시인을 얘기했는데 그때 넥타이를 맨다는 것은 얼마나 이질적이겠니? 이 말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이야 넥타이 매는 거 뭐 그냥 별로 안 이질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진입니다. 상당히 생소한 근대화의 산물 맞지? 그거를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사진이 붙어있는 뒤 판장이 젖혀지면서 커다란 얼굴이 하나 나타났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 커다란 얼굴은? 쇼윈도 앞이가 쇼윈도 뒤가 쇼윈도 뒤쪽이죠. 그러니까 가게에 있는 얼굴이죠. 상점에 있던 얼굴이죠. 병일이의 얼굴과 마주친 그 눈은 한 겹 유리창을 격하여 한 겹짜리 유리창을 두고 쇼윈도가 있잖아요. 지금. 그지? 여기에 한 사람이 있고 병일이가 피곤에 찌든 병일이가 있네요. 하품까지 하면서. 자, 그 붉은 손에 잡힌 빗자루로 쇼윈도 안을 쓸어내고 전등알까지 쓰다듬고 있는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죠. 맞지? 가게 청소하고 있죠? 전등알을 보고 있습니다. 천장과 있다 있는데 거기는 거미줄이 얽혀 있었답니다. 빗자루를 놓고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이 커다란 얼굴에 대한 묘사 부분이죠. 빗자루를 놓고 부채로 쇼윈도 안의 하루살이와 파리를 쫓아내고 있는 그의 혈색 좋은 커다란 얼굴은 쌤 일부러 형광펜하고 있죠. 자, 이 두 개를 제가 일부러 시켰죠. 맞지?
병일이의 외모와 이 커다란 얼굴을 가진 사람의 외모가 좀 다르죠. 그리고 곧 나오겠지만 여기도 있죠. 흡사 원용샘 배처럼 그렇다는 얘기지. 여러분들 알다시피 저의 배는 뭐 때문이죠? 왜 생긴 거죠? 운동 부족이라지 마라. 잘 처먹어서 그런 거죠. 그지? 그러니까 30년대거든요. 30년대 우리 보세요.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의 우리 조선인의 모습을 예전에 사진 같은 거, 그지? 흑백 사진 보았을 때 전부 다 뭐하대? 깨재재하고, 그지? 말라 비틀었고, 그렇잖아. 새말 알겠지? 30년대거든? 그래, 이 사람은 지금 정말 잘 처먹는 사람이죠. 미안하다, 이런 내가 속된 말을 했어. 뭐 지금이야 뭐 배 나온 사람, 뭐 참 비일비재지 뭐. 운동 안 해서 그렇다 하자면. 운동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판에. 자, 어쨌거나 이 혈색 좋은 커다란 얼굴. 제가 30년대 상을 좀 얘기해 주니까 좀 더 실감 있게 이해가 되죠? 자, 커다란 얼굴은 직사되는 광선에, 자, 빛나 보였다. 이거 누구 관점이죠? 병일이란 사람의 관점이죠. 맞지? 그러니까 병일이는 지금 비가 쫙 내리고 있고, 맞지? 그리고 쇼윈도 안에 드러난 어떤 사람을 보고 그 사람 보고 번질번질하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사람의 얼굴을 묘사하고 있죠. 맞지? 이게 그 사람 얼굴을 묘사한 거 아닙니까? 미간에는 칼자국같이 깊이 박힌 한 줄기의 주름살이 있고 구두소를 잘라붙인 듯한 거친 눈썹과 인중에 먹물같이 흐르는 커다란 코 그림자는 이 사람 산 사람이 아니고 그냥 얼굴에 윤곽을 도려낸 백지판에 모필로 한 핵씩 먹물을 칠한 그런 것처럼 보인다라는 얘기지. 그러고 난 뒤에 뭐라 했는가 하면은 이것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얼굴이 나니까 플러스제. 그 다음에 사진의 그것. 1번이나 2번이나 다 뭐다? 조화되지 않는 광선의 장난이다라고 생각하죠. 조화롭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어색하기 그지 없다라는 얘기겠지. 아까 어색하다라고 느낀 게 뭐였죠? 장면 1쪽에.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마을의 모습도 참 뭐했다? 어색했잖아. 맞지? 자, 그래서 이제 봅시다. 잠깐만요. 사진에도 뭔가 이 사진에도 인물 사진이었겠지. 자, 그다음 이 가게 안에 있는 이 사람도 참 어색하기 짝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묘사가 나왔는데 상당히 뭔가 희화화된 듯한 그런 묘사가 나왔어. 되었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병일이의 내면은 참 조화롭지 않네. 맞습니까? 그렇다 했죠.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 봐봐. 쌤, 이거 아직도 이해 안 되는데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까. 비 많이 올 때 쇼윈도 어떻게 돼? 빗물 흘러가지. 그랬을 때 너희들 그 안에 있는 쇼윈도 안에 있는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보이겠나? 빗물에 묻혀 삐뚤삐뚤하게 보이겠지. 맞잖아. 조화되지 않는 광선의 장난. 이해했나 지금? 그래도 못했어?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경 끼고 있잖아. 그죠? 비 올 때. 그지? 참 내 쌤 대단한 강의거든. 자, 안경을 갑자기 쇼윈도 떠올려가지고. 맞지? 비가 왔을 때 안경에 만약에 조금 내리지 않고 엄청 올 때 그지? 안경에 해가 빛이 굴절돼가지고 이상한 형태로 보이잖아요. 그겁니다, 그냥. 그런 광선의 장난에서 그리고 암흑한 정막 속에 잠겨들고 만 옛 성문 누각의 한편 그런 빛발이 다시 한번 병일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자, 이렇게 서서 의식의 문 밖에 쏟아지는 빗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병일이는 봐봐라. 이제 나오잖아. 광선이 희화화하고 있는 쇼윈도 안에 초상. 이게 뭐죠? 자, 이거 뭐 뜻합니까? 이 사람 뜻하죠.
맞습니까? 광선이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쇼윈도 안의 초상이 한 사람이 한 겹 유리창을 격하여 헐금헐금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충일된 눈을 마주 보았다. 변한 바람새에 휘어진 빛발이 그들이 격하여 서로 바라보고 있는 유리창에 뿌려져서 빗방울은 금시에 미끄러져 길게 흘러내렸다. 사진 또 별로 안 좋지, 지는. 사진은 결국 현대의 뭐다? 복제기술이 만든 기계의 산물이란 얘기 아니가? 희화화된 초상화에서는 땀방울이라고 병일이가 생각하는 거죠. 희화화된 초상화에서 흐르는 땀방울이라고 봅니다. 땀방울은 지금 뭘 빗댔고요? 빗방울이잖아. 희화화된 초상화는 뭡니까, 이제? 쇼윈도에 나타난, 쇼윈도라면 안 되네. 뭐가 흐르는? 비물이 흐르는 쇼윈도에 나타난, 뭐라고 사내라 할까? 그냥 실제 얘기해 줄게. 사진사였지, 그죠? 얘는 이제 사진관에 와 있거든. 사진관의 주인. 사진사의 모습이 희화화된 초상화. 이해됐나? 거기서 흐르는, 빗물이 흐르는 쇼윈도에 나타난 사진사. 이렇게 얘는 그렇다면 이거는 뭐 한 겁니까? 경멸한 거죠. 지금껏 자기를 잡아봐라. 선생님 어떻게 알아요? 경멸. 여기 있잖아. 반감을 가졌다 이거지. 그렇다면 이 표현은 분명히 이 위에 있는 표현은 뭐 한 거다? 반감의 표현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껏 자기를 흘끔흘끔 바라보던 그 충혈된 눈에 작은 반감을 가졌던 것이었다. 이까지 되었습니까? 자, 여기까지 이제 장면 3이죠. 맞지? 장면 1은 생활 모습 바뀌었고요. 변화된 것. 마을 변화. 장면 2는 병일의 직업과 도시민의 세태. 맞죠? 장면 3은 이제 사진관 앞에서 병일이의 심리가 나왔습니다. 비에 놀란 듯한 얼굴은 쇼윈도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현관문이 열렸다. 현관문을 열어잡고 쳐다보던 그는 이제 나오죠. 아이고, 비가 대단하구만요. 이리 들어와서 비를 좀 피하시지요. 자, 들어오세요. 야, 이 사람 상당히 뭐니? 타인에 대해서 뭐를 베푸노?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죠. 제가 볼 때는 이 사람 상당히 훌륭한 성격자 맞니 안 맞니? 병일이가 밖에서 뭐라 욕하는지도 모르고 와가지고 아이고 당신 참네 비 맞고 있네. 아이고 빨리 이 가게 안에 들어있어. 맞지? 이거 아닙니까? 하고 역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병일에게 말했다. 그의 적사마리는 뚱뚱한 배가 드러나 보였다. 뜨끔합니다. 가차없이 비를 쏟고 있는 푸르등당 하늘같이 그의 내어민 배가 병일이의 조급한 신경을 거슬리었으나 배 나온 사람들 그래 괜찮습니다. 밥 먹을 때 결코 밥알을 바닥에 떨어뜨리질 않습니다. 차곡차곡 배에 쌓입니다. 자, 거슬리었으나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같이 친절한 것은 그의 성격이거니 생각하면서 현관문에 들어섰죠. 맞지? 자, 이 사람은 그렇다면은 현실에 대해서 상당히 생활의 뭘 느끼는 사람이다?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이다 이거죠. 병일이는 지금 뭐만 느끼고 있습니까? 피로감만 느끼고 있잖아. 맞죠? 자, 그런 대조적 성격이 나옵니다. 이까지 밖에 있던 병일이를 안으로 초대하는 성격 좋은 사람이죠. 병일이가 볼 때는 가진 거 다 가진 새끼. 그죠? 자, 그 다음 갑니다. 그는 병일이에게 의자를 권하고 이어서 휘파람까지 불면서 조금 전에 떼어들었던 판장에서 사진들을 떼기 시작했다. 그 사진관 지붕이 함석 지붕에 떨어지는 빗소리네요. 어수선한 좁은 방안을 침울하게 하였다. 구두 솔을 잘라붙인 듯한 눈썹을 찌푸려서 미간의 외줄기 주름살은 더욱 깊어지고 두드러진 입술에서 새어나오는 휘파람 소리는 날카롭게 들렸다. 병일이는 빗소리가 섞여오는 휘파람 소리를 들으며 테이블 위에 놓인 앨범을 뒤적이고 있었다.
할 일 없으니까 병일이는 지금 앨범 보고 있네요. 이 앨범은 추억의 앨범이 아니라 사진관에 왔습니다, 지금. 자, 이제 뭐다? 사진사가 이제 화제를 씁니다. 뭐다? 비에 대한 화제를 얘기하죠. 아이고, 올해는 비가 참 많이 올걸요? 아이고, 우리도 지난 7월 끔찍했습니다. 그죠? 자, 휘파람을 불다 말고 사진사는 이렇게 말을 건네며 병일이를 쳐다보았다. 자, 이제 화제 첫 번째 뭐다? 비화제 꺼냅니다. 했더니 병일이 글쎄요. 참 이 말투도 그죠? 두고 보시오. 정녕 올해는 홍수가 날 것입니다. 글쎄요. 참 얘 진짜 뭔가 냉소적이죠. 뭔가. 병일이는 역시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두 번째 안 되니까 글쎄요 하니까 누구도 할 말 없죠. 그죠? 뻘쭘할 거 아닙니까? 야, 그래도 이 사내는 그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뭐다 이제 구렁이. 사람들이 호기심 가지면 엄청난 사건이죠. 서문의 문지기 구렁이가 현실을 했답니다. 봐라. 뭔 소리고 이거지 이건. 정말 갑자기 뭔 소리지? 말없이 쳐다만 보고 있는 병일에게 어떤 커다란 사건의 전말을 설명하듯이 그는 일손을 멈추고 어제 저녁에 비가 부슬부슬 올 때 하고 말을 시작했다. 자, 지금 우리 복에서 안 나온 거 뭐 있죠 지금? 까먹었나? 복이 계속 연대더라니까. 아까 디귿 안 나온 거였는데 과거 인섭에 대한 세대 간 사고의 대립 맞죠? 아직까지 이 사진사하고 이 병일이하고 세대 갈등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 구렁입니다. 구렁이. 어떤 사람이 우산을 받고 성문 안을 들어갈 때 기왓장이 우산을 스치고 떨어졌는데 쳐다보니까 큰 구렁이가 머리를 내두르고 있었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답니다. 그 중에 젊은이가 나오고요. 누가 나옵니까? 노인들이 나오네요. 노인들은 뭡니까? 구렁이 잡지 말아죠. 성문지기 구렁이를 해하면 재변이 난 야단쳤고요. 갈 길 잃은 채찍을 피하여 달아나는 구길, 여기 간다 저기 간다 잡지 말라는 노인들, 둘러싼 젊은이들은 문 위에 올라간 웃고 떠들었다. 마침내 구렁이는 들어가 숨고 말았다. 이제. 자, 여기서 이제 나오죠. 구렁이를 대하는 신구의 태도 차이가 나오죠, 이제. 맞습니까? 요번 구는 따옴표 치는 게 좋겠네. 신구의 태도 차이가 있습니다. 안심한 노인들은 분한 것 뭐 이런 식으로 한답니다. 했더니 이 사진사는 노인이 맞다라고 얘기하죠. 맞지? 그러니까 이 그는 전통적인 사고를 중시하는 인물이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글쎄요라는 이 말은 앞에 나왔던 글쎄요 하고 그렇죠. 그거보다는 좀 더 크제. 앞에 나왔던 글쎄요는 뭐까지 있었습니까? 말줄임표가 있었지. 이번에 글쎄요는 이건 뭡니까? 너의 말에 나는 뭐 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지. 맞습니까? 동의하지 않는다. 병일이는 이렇게 꼭 같은 대답을 3번이나 하기가 미안했다. 꼭 같은 대답이 뭐죠 방금? 글쎄요? 글쎄요? 글쎄요였지. 맞습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좀 미안한 구색이 있을 글쎄요. 글쎄요. 쌤 연기 좀 괜찮습니까? 글쎄요. 자, 이 3번이죠. 그렇다고 설마 그러려고요? 이건 자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는데 이거는 완곡어법을 얘기한 거고 맞죠? 설마 그러려고 이거는 상대편을 갖다가 이제 기분 잡치게 하는 거죠. 이 말 알겠습니까? 하였다가 이 완고한 젊은이의 무지와 충돌하여 부질없는 얘기가 벌어지면 뭐한 일이다? 귀찮은 일이다 하시니까. 자, 정리해 봅시다. 병일이는 의견 갈등이 생겼을 때
정면 충돌하는 형태가 아니면 그거마저도 회피해버리는 형태가. 그렇죠. 회피하는 형태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병질의 태도가 의견이 대립될 때 상황을 회피해버리는 그런 성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이까지. 그때 작은 식함이 들어왔답니다. 배달의 민족이죠. 쿠팡 이츠입니다. 그치? 자, 식함이 들어왔답니다. 오늘 만든 듯한 새 사진을 붙이고 있던 주인은 일감을 밀어멈추고 식함에 놓인 술병과 음식 그릇을 테이블 위에 놓고 의자를 당겨 앉으며 자, 우리 같이 너희들 봤을 때 이 주인 어떤 사람이고? 난 훌륭한 사람인데. 그죠? 모르는 사람한테 그죠? 같이 술하고 밥 같이 먹자입니다. 이미 청하였던 것이지만 하고 술을 따라서 병일이에게 건넸다. 병일이는 코끝에 닿을 듯한 술잔을 피하며 물러앉으며 나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하고 거절하였다. 그러지 마시고 자, 한 잔 드시고 자, 이미 권하던 잔이니 한 잔만 아직 인사도 안 한 그가 이렇게 치근스럽게 술을 권하는 것이 병일이는 뭐였다? 불쾌했다. 그래서 여러 번 거절하여 보았다. 그러나 이렇게 굳이 권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의 호의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더구나 돌아가는 잔이라든가 권하던 잔이라든가 하는 술꾼들의 미신적인 습관을 짐작하는 병일이는 끝끝내 거절할 수가 없었다. 마지못해서 자, 어떻게 되는가 봐라. 그래 이 또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제. 로 봤을 때 병일의 성격은 좀 어때요? 아이가 그죠? 분명히 좀 내향적인 그런 성격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 받아 마시고는 잔을 그의 앞에 놔 술을 따라서 잔을 건네면 이 술처럼 한몫 드는 셈이 됐기로 앞으로 뭐다 잔을 그 앞에 놓은 것은 뭡니까 이제 더 이상 마지 않겠다. 마시지 않겠다는 얘기죠. 아, 이거 아직까지 너희들이 청소년이라서 모르는 모양이네. 지 앞에 온 술잔을 이제 마시고 잔을 비우고 지 앞에 안 놓고 상대편 앞에 놨다는 얘기야. 더 이상 마지 마라 내한테. 술잔 주지 마라는 그 말이죠. 따라서 이 말은 뭡니까? 본인이 지금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죠. 상황에 대처하는 소극적인 모습이지. 어쨌거나 나는 너의 술을 더 이상 마지 않겠다. 받지 않겠다 이거죠.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봅시다. 첫째, 생활상의 변화 나왔었지. 맞지? 그 다음에 세대 간 대립 같은 거 한번 봅시다. 세대 간 대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신을 수용하는 세태 한번 봅시다. 요 세 가지 한번 보면은요. 이것은 어색하다라고 생각했지. 병일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구세대 입장을 따르는 사진사를 부정하죠. 구세대 입장을 따르는 사진사를 부정합니다. 그 다음 미신은 뭡니까? 제일 끝에 나왔잖아. 술꾼들의 미신. 술은 뭐 해야 돼? 돌려야 돼. 참,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뭐, 이제, 첫 잔 받으면은 애인이 안 생겨. 별 이상한 미신들이 다 있어요. 어쨌거나, 뭐, 그런 것, 미신 수용 세태에 대해서, 방금 그랬잖아. 술을 돌렸을 때 안 받으면 안 된다. 맞지? 그런 끝끝내 거절할 수가 없었다. 이해됐죠? 따라서, 미신 수용 세태에 대해서는 소극적 행위를 통한 거부였지. 이해했습니까?
이 작품에서 그래도 좀 대립되는 사람이 병일이하고 누구하고 사진사하고 이렇게 대립각은 있죠. 물론 사진사는 전혀 모릅니다. 대립각 있는지. 병일이 지 혼자 지금 막 그러고 있는 것 같는데. 자, 병일이는 아까 외모 모습이 아까 형광빙실한 거 있었지. 물병 뭐 같이 무거운 다리라고 표현했고요. 얘는 뱀입니다. 그렇게 외양 모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거였지. 타인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이 사람은 웬만하면 충돌 안 하려고 하지. 그냥 상황을 피해버립니다. 그런데 사진사는 정말로 뭐합니까? 친절합니다. 상당히 사진사 성격 좋아요. 제가 볼 때는. 그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볼 때는 이와 아의 충돌이죠.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에 대해서 이 사람은 상당히 지금 뭐하고 만족하다 하고 이 사람은 뭐하다 불만족한 뭐 이 정도 정리하면은 뭐 충분할 것 같죠.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아까 A가 묘사 부분이었죠. 그지? 묘사 부분입니다. 보이는 대상의 일부에 초점 맞춰 보는 이 느낌을, 병일의 느낌을 서술했네요. 정답 1번이네요. 명암의 대비를, 자, 나머지 선지들은 보지 않겠습니다. 기억은 비였고요. 비입니다, 비. 니은은 이제 배였거든요. 배. 적절한 거 찾습니다. 기억으로 인해, 비로 인해 병일은 상대방의 얼굴과 자신을 바라보는 쇼윈도 안 초상을, 자, 서로 다른 인물 아니었지. 배로 인해 병일이는 반감을 드러내지 않고, 배 부분 보세요. 배의 성격이, 배 때문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가 권하는 대로 문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따라서 반감을 드러내지 않죠. 그대로 들어갑니다. 비로 인해 사진사는 병일에게 사진관으로 야, 훌륭한 사람이제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정답이네요. 3번. 4번 한번 볼까요? 4번의 기억은 맞죠? 배로 인해 병일이 사진사의 얘기에 동의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이건 틀렸죠?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진사의 예견이 뭐였죠? 아이, 올해는 홍수가 날 건데, 이거 있잖아. 글쎄요. 그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26번 문제 풀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습니다. 노래소리가 들려오던 집에 새로운 문등이 달리자 문 밖에 초롱을 든, 맞죠? 1번 맞네요. 병일이 봉직하고 있는 공장은 그런 곳에 위치했고요. 병일은 퇴근을 하면서 시원함을 못 느끼죠. 호젓함 느낀다 했습니다. 병일은 동의하지 않았고요. 권했습니다. 27번 적절하지 않은 것 찾습니다. 여름 초저녁 서편집 안방에 쳐놓은 모기장은 생초 모기장이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 생활방식, 이걸 어색하다라고 했고요. 그죠? 병일이 신원보증이 없이 믿을 보지 못하는 것은 도시민의 세태. 맞죠? 병일이 사진관의 사진을 여기는 것은 기계문물과 회의적 태도. 구렁이를 대하는 젊은 노인들의 반응은 그렇고요. 자, 이제 답 5번 걷는데 어디가 틀렸을까요? 병일이 비운 자리에 술을 따라 다시 술잔을 권하지 않은 것은 미신적 습관을 부정한 거 맞지? 술꾼들의 관심을 뭐하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죠. 정답 5번 되겠네요.